자, 과거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했다 라는 제도에서 합리성이 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는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과거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세습 안 된다. 무조건 능력주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제는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 자,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과거제를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사실을 알아냈고, 이거는 뭔가 정기적 공개 시험. 그래서 왜 합리적인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문단을 읽어봅시다.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었다. 개방성이 늘었고 제고되었고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뭔가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했나 봐요. 자, 두 번째 문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성. 어떻게 해서 공정성이 되냐? 이 공정성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건 아니고, 공정성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가 늘었다. 증가했다. 그 다음에 개방성도 늘었다. 일부 제한은 있지만. 그래서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회적 효과,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장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얘기할 거를 예측을 했는데 사회적 효과가 나왔네. 특히 이 사회적 효과는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고,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가진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정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했다. 부작용 완화.
자, 세 번째 문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얘기한 사회적 효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회적 효과에는 맨 처음에 학습 동기를 유발시켰대요. 학습 동기. 이거에 의해서 이제 교육은 확대가 되었고, 플러스 지식 보급까지 수월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또한 고전 그리고 유교, 경전이 주가 되어서 이 도덕적 가치가 공유가 잘 됐다. 심지어 이제 탈락한 사람한테도, 마지막 끝까지 못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도 특권을 줬고 이런 뭔가 경쟁적인 거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줄이려고 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자,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 넘게 굉장히 오래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기초한 통치 안정성도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장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00년 넘게 시행이 됐고, 합리적인 거죠. 합리성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 안정도 만들어냈고, 지식인들의 연속성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통치의 안정성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단.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볼게요.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이 세계적으로 드문 거였고, 자, 과거제에 대한 정보를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관심이 불러일으켜졌다.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자, 5문단 정리를 하면 이제 과거제는 유지가 오래됐죠. 유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유럽에 관심이 생긴 거죠. 유럽 전해져서 관심이 생겼고, 일부 계몽 사상가들은 얘기를 했어요. 계몽 사상가들의 생각은 학자의 지식이 이제 지위 위에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관심들이 늘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제도가 만들어졌고 영향을 끼쳤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경쟁도 있었다. 자, 과거제 나지문 읽어봅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영원, 사람이 나왔네요. 유영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설명의 약점을 극복하자. 그리고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이 있네요. 신분적 세습의 의식. 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자 라는 개혁론이네. 개혁론이고, 고연무 또 사람이 나왔네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 위에는 능력주의적, 그 다음에 지방간의 지현들은 어느 정도 검증기관을 거친 이후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을 제안했다.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자는 방법으로 과거제에 보완하자. 자, 첫 번째 문단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개혁론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유형원은 지금 공거제를 얘기를 했어. 여기 개혁하는 거죠. 개혁론인데 여기선 능력주의, 그 다음에 결과주의, 그 다음에 세습. 이거 지금 다 문제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자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과거제를 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습을 다시 하자. 과거제는 세습이 안 되죠. 시험 봐서 통과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세습으로 조금 어떻게 좀 하자, 개혁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고연무는 상층에는, 그러니까 상 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능력주의 유지하지만 하층에는 이제 검증기관을 거쳐서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세습까지 이렇게 해주자. 그 다음에 황종희는 시험을 해서 초빙한 다음에 시험해서 추천하자.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지금 그러니까 제안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제가 문제가 있다. 개혁을 하자. 그 개혁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큰 틀의 문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혁하자라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에 얘기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이러한 개혁론은, 그죠? 개혁론의 앞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과거제는 수백 년에 걸쳐서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박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시험 방식에 가져오는 부작용들을 뭔가 나열을 하겠고, 자,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경쟁이 심화돼서 합격만을 목적으로 형식적 학습을 만들고, 많은 인재들이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한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익명성이 문제가 있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긴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부작용도 오랫동안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부작용이 있었고, 자, 뭐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시험 방식에서 문제점들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것 때문에 형식적인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형식적인 학습을 만들었고, 학습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매달린다. 장수를 한다 이거죠. 장수. 그래서 재능 낭비가 되고, 그다음 그다음에 인성, 실무 능력. 이거 평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익명성이 조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좋은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간으로 연결이 됐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만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고,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빠른 성과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부작용이 나왔다. 개인적인 동기와 공공성이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동체의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 공동체 의식도 지금 약화가 됐죠. 그래서 부정적 결과.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생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청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다. 자, 세 번째 문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제 활동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 임기가 짧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빠른 성과가 필요했고,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제 가시적이고 이제 단기적인 결과, 이거를 원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는 말은 이제 개인적 동기, 그 다음에 이거하고 공공성 부딪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한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낮다. 이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낮아.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빨리 떠나고 싶은 거지, 여기 있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는 세습 엘리트나 이제 지역에서 청거된 사람들이 더 충성심이 높았다. 이 사람들은 낮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위로 돌아와서 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문단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세습이나 뭐 이런 검증기간 왜 초빙하자,
그런 내용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시험만 보고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기 어렵고 또한 그 지역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뭔가, 그리고 또 빨리 승진하고 싶은 거지. 빨리 서울로 가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빠른 성과가 나는 것들만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지역은, 지방들은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종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하게 복고적인 것이 아니다. 합리적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자,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이제 세습이나 뭐 이런 개혁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문다에서 얘기하는 개혁적인 요소들, 요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정치 체제, 전에 있었던 요소들이고, 하지만 요런 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이제 다른 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사문단을 정리하면 어쨌든 결론은 과거제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거. 과거제 개혁을 했으면 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과거제 이전의 요소를 가져오자라는 거고, 이제 과거제의 왜 그랬냐 하면 소속감과 충성심, 이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둘 다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거가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이거를 역사적 경험과 사상적 자원으로 보완하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어 지문을 풀 때 절대로 상식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이제 과거제가 좋다. 뭐 옛날에 세습적인 문제들 에 비하여 과거제가 합리적이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문제는 당연하게 틀리겠죠. 왜? 역설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의 머리에 있는 걸로 풀면 안 돼요. 풀면 안 되고, 지문 내용을 항상 지문 위주로 분석을 제대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틀릴 염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문 설명은 일단은 여기까지.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쵸? 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는 뭔가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고, 뭐에 의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6번에 1번일 것 같아요. 자,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특정제를 분석을 했나 일단 보고, 두 가지 이론. 자, 두 가지 이론은 전혀 제시가 안 됐었죠. 그래서 둘 다 X표.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 가가 구체적 사상가 견해,
특정 제도의 관점. 전혀 사상가들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고, 4번. 나는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를 얘기했다. 지금 부작용을 얘기했지. 그리고 비판의 근거들. 전혀 아니죠. 5번.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 상반된 입장? 전혀 아니죠. 공시적으로, 이 공시적도 아니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16번은 1번이 답. 자, 17번 풀어봅시다. 17번. 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가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쭉 살펴봐요. 그러니까 살펴보다기보다는 이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이제 확 넣어두는 거죠. 넣어두고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자, 1번.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 맨 마지막에 유럽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멋있어서 따라했다 했고, 자, 2번.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형성, 그쵸? 이게 장점이었고,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를 기여했다, 그죠? 자,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그쵸? 맞고. 그 다음에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방 관료에 이런 내용, 지방 관료에 초빙된다. 경쟁을 한 더 많은 사람들? 요거는 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18번 풀어봅시다. 18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초란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옵시다. 어떤 내용이었나 보면 지방관인 지원들을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쳐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 자, 결론은 이제 지방관을 여기 앉혀놓자. 지금 우리 지역에 앉혀놓자. 계속 앉혀놓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서 자, 답을 골라봅시다. 1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돼.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다. 맞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앉혀놓자 이런 거고. 자,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봉건조원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된다. 공공성과 상충되는 거는 개인적인 그 출세 욕구 그런 것 때문이었지. 봉건조원 요소 그런 건 아니었죠. 다음에 3번.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이 세습 엘리트에 비해서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낮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는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동기가 더 강해서 이쪽 뭐 잘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단기적인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 이런 거를 실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 자, 4번.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 지역에서 장기적인 안목보단 근시장, 그쵸? 방금 또 얘기한 거죠. 다음 5번.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 태도로 인해요 과거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 그게 강하다. 맞는 말이죠. 지금 다 똑같은 내용 하는 거고 얘만 뜬금없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18번에 2번이 답. 자, 19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용한 내용은. 자,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 조금 보고 와야죠. 기억은 요 익명성의 확보였어요. 익명성의 확보.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하자? 익명성에 대한 회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가하고 나의 내용에서 이야기한 두 개의 것들을 생각을 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기억은 모든 사람의 의식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아니었죠. 일부 제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틀렸으니까 확실하게 틀렸고. 2번 정치적인 변화에도 기억은 사회적 안전 보장. 그쵸? 보장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대대로 관직이 대대로 문제? 이건 이상하죠. 우리 대대로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관직을 계속 물려주자라는 얘긴데 이게 문제, 이 사람 니은에서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다음 기억 3번 기억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 지역 공동체 전체 이익이 증가했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니은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됐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지나친 경쟁 때문에 유발됐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나친 경쟁보다는 소속감이 없었죠. 소속감. 그 지역의 소속감. 자, 4번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한다. 그죠? 그다음에 니은 관리 선발 시 댐댐이 검증의 곤란함.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 맞겠네요. 그다음에 5번 기억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 도덕성 기준의 다양성 좀 애매한 것 같고. 니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 아니죠.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때문에 빨리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5번은 확실하게 틀렸다. 그래서 4번이다. 자, 2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내용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항상 보기 내용 잘 읽어보시고, 자, 보기 내용 먼저 읽어보면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 차별받는 거에 불만이 있었는데 과거를 통하여 관직을 얻은 불만이 많이 해소돼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친절한 애들인 것 같아요. 자, 과거제를 통해 조선사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그쵸?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오랜 시간 가고, 장수하는 거죠, 장수. 그래서 능력 낭비한다. 이런 얘기고,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온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 형식적인 내용만 공부한다. 현실적 함수, 깊이가 없다. 이런 내용을 하네요. 깊이가 없다. 그래도 과거제 덕에 더 많은 사람이 공부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한다. 자, 보기 봅시다. 1번.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 뭘 고르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의 시험 성격. 맞는 말이겠네. 자, 2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 부정적으로 봤다.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 시험 성격. 그쵸? 치열한 경쟁. 그래서 맞는 말이고.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 긍정적으로 본 건 왜냐?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 그렇죠. 4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정적. 그렇죠. 부정적이라고 했었어, 지문에. 그다음에 그 형식적 학습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심화된 공부를 못 했는지. 다음 5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것은 그쵸, 여기까지 맞는데 실무 능력 중심 평가. 과거제는 실무 능력 중심 평가를 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5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오늘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항상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